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서로 좋을 땐 너무 좋지만 참 힘든 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연애사를 듣다 보면 서로 좋을 땐 너무 좋은 사이인데 딱 한 가지가 안 맞는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았고 가장 잘 맞았는데 우리가 과연 미래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좋을 땐 참 좋지만 힘들 땐 너무 힘들다 라고 말을 하는 관계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경우를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경우부터 말을 해보면 일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신용카드 같은 연애이자 대출 같은 연애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는 목적은 당연히 행복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함께 즐길 줄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연애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연애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신용카드와도 같은 연애를 벗어나지 못하는 남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경우에 신용카드를 쓰게 될까요?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는 보편적으로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조금은 무리를 해서 큰 지출을 할 때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되고 완전 반대의 관점으로는 포인트를 통해서 조금은 더 알뜰살뜰한 소비를 하려고 그럴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자에 속할 겁니다. 저도 현재는 신용카드를 쓰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신용카드를 썼던 적이 있는데 조금은 무리해서 큰 지출을 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할부를 긁을 때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짜릿하고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내가 구매한 그 물건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그 기분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물론 발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큰 돈을 들여서 학업을 공부한다거나 학원을 등록해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는 그 이미지 자체는 대부분은 대출과 더불어서 자동차, 명품, 비싼 사치품 등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 스스로 뒷감당이 되지 않는 순간이 다가올 거고 결국에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끝내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쫄쫄 굶는 것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경우들이 연애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적용이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연애를 하면서 신용카드를 긁는 듯한 모습, 쉽게 말하면 실속 없이 남는 것 하나 없이 그 순간에만 충실한 연애를 이어왔다면 연애 대상자가 바뀌지 않는 한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오래 갖지 않는 한 이제 와서 중간에 정신을 차려서 절약을 하고 적금을 들고 아껴서 쓴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어오던 패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고 남들이 봐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뻔하게 비극일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내 이런 관계는 이별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과 또 신용카드와 같은 연애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정신을 차려서 연애를 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없애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된 건강한 연애를 이어가려면 주변 사람들과 주위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자신의 기준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 힘들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SNS를 많이 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내 수준에 맞지 않게 남들이 사 입는 수십 수백만 원짜리 옷을 똑같이 사 입고 남들 간다고 여행을 따라가고 남들 하는 데이트를 다 똑같이 따라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관계의 기준을 없애고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없게끔 만들거든요. 우리가 서로 아무리 사랑하면 뭐 할까요? 만난 기간이 길고 나이가 들었어도 내 수준에 남아있는 건 잔고 없는 통장, 빚만 가득한 신용카드 뿐이라면 함께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바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다른 남녀의 만남이에요. 이런 경우도 제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끝까지 같이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남자든 여자든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자신만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사랑하는 연인이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너무 다른 사람이거나 가고자 하는 길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조금은 방해가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외모가 잘 맞고 성격이 잘 맞아서 만났는데 서로 가야 할 길이 너무 다르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깔끔하게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서로 연인은 될 수 있어도
애인은 될 수 있어도 삶의 동반자이자 동행자까지는 가지 못하겠다고 판단을 내려서 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도 각자 연애 따로, 삶 따로 이런 모습으로 만나오면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다 존중하지 못한 채로 자주 싸우기도 하고요. 반대로 가야 할 길이 비슷한 남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종교가 같거나 경제관념이나 삶을 대하는 마인드 또는 목표가 비슷한 남녀예요. 이런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도 단순히 연애뿐만 아니라 삶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죠. 그리고 큰 틀 안에서는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과 방식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알아갈 때 싸우더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맞춰 나갑니다. 가장 보편적인 예시가 있죠. 나는 늦어도 30 초중반에는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은 결혼을 어떤 시점에서 할지 이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결혼을 해야 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근본적인 설명과 설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이 지점에서 많이 싸우고 막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화해하면서 너무 사랑하는데 힘들어 죽겠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연애가 본론으로 들어가기까지만 해도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본론은 시작을 하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전 애인은 나의 생각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눈치를 줬었는데 이번에 만난 사람은 나를 응원해주고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해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틀렸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랑은 많이 달랐던 거구나. 애초에 내가 잘 될 수 없는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과거의 연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또 다시금 그 사람이랑 많이 좋기는 했지만 우리는 참 안 맞고 참 힘든 사이였어. 이런 식으로 생각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난 연애를 통한 성장을 이루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표현 방식이 맞춰지지 않는, 표현의 성장이 없는 남녀 관계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언제까지 연인과 싸울 때 소리를 빽빽 지르고 비꼬는 말을 하고 상대 탓만 하는 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연인 간에도 결국 표현의 발전이 없으면 서로 아무리 좋아한다고 한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남녀 관계가 됩니다. 결국에 연인끼리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문제들이라고 할지라도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표현법으로 싸우는 건 둘 다 성장하지 못한 연애를 했다는 뜻이자 둘 다 바뀐 게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상담을 하면서 연애 사연을 듣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나이에 비해 정말 어리고 미숙한 표현법을 쓰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릴 적부터 연애 경험을 쌓아오면서 적어도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현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만큼 끌어올린 것 같은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1부터 10까지의 표현력 중에 기존에 내가 1점이었는데 지금은 몇 점까지 올린 것 같은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는 원래 무뚝뚝해 이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현실에서는 성격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헤어지는 커플들보다 표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서 헤어지는 남녀가 더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